네,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입니다. 지난 2교시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정책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세워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봤죠. 첫 번째 원칙은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세워야 되고, 두 번째 세대 간의 연대성의 원칙을 갖고 우리가 세워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 참여의 원칙, 네 번째 독립성의 원칙, 다섯 번째 포괄성의 원칙, 여섯 번째 지속성의 원칙, 일곱 번째 사회적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세울 때의 기본 원칙을 갖고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을 볼 텐데요. 먼저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또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우리가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법률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이 곧 노인복지법인데요. 한 사회나 국가의 노인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으로 명시되고 있는 명시된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이 아마 이제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추상적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법이라는 틀 안에 형식 안에 갖추어서 규정을 만들죠. 그 규정을 곧 노인복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에 관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죠. 사회복지법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 서비스법, 또 사회서비스 안에서 노인복지법, 개별법으로서 노인복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내법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반 시민을 향해서 정책을 펼 때 필요한 거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이라든지 활동 범위를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은 심신의 유지, 생활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노인복지법의 목적은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복지 정책에 기여하죠. 건강 유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질환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 질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요양, 그래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를 시켜줬죠. 결과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굉장히 기여하는 법이 이 노인복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법은 이제 헌법 제34조에 그 최상위법으로 두고 있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해서 국가의 노인복지 실시 의무를 구체화한 법이 곧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생존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복지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헌법 제34조가 우리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상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이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이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념을 노인 헌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그 다음에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존경받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인들은 말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어떤 대우가 조금 더 우리가 감안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그 노인이라고 해서 폄훼하거나 어떤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말이죠. 사실 노인복지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가 건강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면 참 좋은 나라일 텐데 어쨌든 그 사회복지 서비스법 안에서 노인복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그렇죠. 어르신 노인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후손들이 있었겠습니까?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다. 그 정말 2차 세계대전 또 일제 36년 한국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고생 많은 세대죠. 그 고생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녀들 낳아서 기르고 전쟁통에 정말 그 나라를 또 지키고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던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인복지법은 이제 노인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자세를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다. 규정이 곧 이제 노인 헌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계속 보장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 2항이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활동, 여러 가지 봉사활동, 무슨 또 교육 활동, 또 정치, 종교적 활동,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노인을 심신의 노쇠로 인한 무능자로 보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적당한 일에 종사함으로써 무의도식한다는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적 활동에 참여. 무능력자 또 무의도식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중받고 어떤 자긍심이 있는 노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노인은 연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겠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노인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 헌장처럼 이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할 필요도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심신이 계속 쇠약해지는 입장인데 그 심신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르신 입장에서 그렇게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면 사회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어르신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인 자신에 대해서 그 심신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어르신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양원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노인 주거복지 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의를 제공한다.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생활가정이고요. 생활이고 가정입니다. 생활은 24시간 거주함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라 하면 이제 소규모 시설, 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규모 시설, 어르신 9명, 9명 미만을 모시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사는 그런 주거 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이 조금 이제 규모가 크다면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규모가 작죠.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거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라는 것이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주거시설인데 뭐 15평, 뭐 20평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주거에 따른 편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고요. 또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마 좋은 그 노인복지주택은 굉장히 임대료가 좀 비싸죠. 그런 곳은 체육시설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물리치료실, 뭐 약국, 뭐 심지어 수영장도 갖추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이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잠깐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요양시설이죠.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자가 있으면 이제 소규모 시설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9명 미만을 뜻하죠.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에 많이 이렇게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호 인력들이 이렇게 그 시설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 공동 생활가정이나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 내용들은 비슷한데요. 이제 큰 시설, 대규모 시설이고 이제 좀 소규모 시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여가 복지시설입니다. 여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면서 지낼 수 있는 복지시설이죠.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의 교황,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이렇게 구마다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몇 개씩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교환생활, 또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복지관이 곳곳에 많이 있죠.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정 들어보셨나요? 노인정.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제 이렇게 시설을 지으면은 거기 안에 또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자 운영 등 정말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또 즐겁게들 지내시는 곳이죠.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가는 따로 돼 있죠. 경로당, 여자 어르신들이 가는 경로당. 그래서 이제 점심도 거기서 드시고 또 추운 겨울에는 굉장히 난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따뜻하게 잘 지내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로당은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낮에는 주간에는 또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 삼아 얘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소일거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시고 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도 하죠. 근방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파견되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바로 경로당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가복지 시설로 어떤 대표적인 시설이 경로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대학교실이 있죠.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또 소득보장 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인데 이제 교회 같은 데서 노인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이러한 어르신들을 많이 오게 해서 섬기고 또 취미생활도 또 하고 또 이렇게 소풍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제가 노인이라 하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가정으로 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취약암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을 이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이 계시죠. 또 이러한 어르신들을 노인 유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봉고차 이렇게 해서 어르신 댁으로 가서 어르신 모시고 주간보호센터로 모셔와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다시 오후가 되면 어르신 댁으로 또 모시다 드리는 그런 주야간보호 서비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죠. 그래서 이 낮 동안에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제공해 주면서 또 이렇게 건강을 지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단기간 입소시켜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 이제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 위반을 하고요.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요.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고, 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 지원, 또 전문기관의 상담업 및 어떤 심화 교육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위하여 이제 신속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이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이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이제 각 특별 광역 시도 있고요. 이제 역할이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 현장 조사,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긴급 전화 설치, 학대 예방에 대한 그 전화번호가 있죠. 1389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1389. 그래서 노인학대를 수시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개발기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사업이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의 취업 활성 기관.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 전부 일부를 이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꽤 많죠, 지금도.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노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을 이제 돕기 위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쉼터의 업무는 이제 노인의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숙식 제공, 생활 지원, 또 심리적 안정, 학대 재발 방지, 어떤 온가족 회복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012년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많이 늘어났죠. 이제 2012년도 416개에서 425개, 또 18,000개에서 19,000개 정도로 공동생활과정도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도 역시 좀 늘어났습니다. 네, 제5절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많이 발전했는데요. 최근에 동향은 어떤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도래함에 따라서 달라질 여건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한다 해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저출산, 노인 빈곤, 여성 고용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이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 플랜 2020이라고 해서요. 2020년도를 보니까 노인 빈곤율을 39%까지 완화하겠다. 또 출산율도 탈피해서 1.5명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2015년도에 문화 관행을 바꾸자. 만원 대책을 강화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산율을 높여보자. 또 아빠의 가사 분담 문화를 확산시키자.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격차를 해소하자. 이렇게 초저출산 탈피하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고 2030년도부터는 이제 인구 안정화를 꾀하겠다. 출산율 1.7명, 또
2045년에 2.1명까지 또 당당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노인 빈곤율을 30% 이하로 하겠다 해서 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이렇게 2015년도에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노인복지법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 노인복지 발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목표 세 가지, 건강한 노후생활, 생산적인 노후생활, 그 다음에 노인 사회통합, 그 다음에 노인복지의 기본원칙에서의 7가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또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이렇게 보고 또 최근에 노인복지 동향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 임해 주시고 즐겁게 학습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